안녕하세요, 클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곳에 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좀 쏙쏙 파내주실 수 있는 교수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의 김영균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운동선수 손상, 통증 이런 거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 분야가 제 전공이고요. 지금은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용하시는 분들이 다 아프지만 아무도 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 쉬고 공연을 해낼 수 있냐,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있구나 해서 호기심에 소개를 해드려야지 하고 사실은 만나 뵀던 건데, 잠깐 15분에 제가 2달 동안 겪고 있던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을 한 번에 잡아주셔가지고 예.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무용단이나 음악회에서 어떤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립현대무용단이 하는 이제 극들 중에 최근에 다녀온 게 이제 머스탱과 개꿈이고요. 손상 예방 컨디셔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어요. 무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관절이 안 아플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연구에 보면 무릎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허리고 발목 안 좋다 하는데, 사실 무용하시는 분들이 아프지만 쉴 수가 없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갔을 때 주사를 맞고 오신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이러시는데 2시간 후에 그냥 연습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을 미국에서 이제 작업하셨다는 것도 네.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 당장 경기를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 그걸 만들어내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누구나 꿈꾸는 분이 아닐까요? 비의료적으로 이 통증이랑 쓰임새를 좀 마킹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꿈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두 달 전에 와가지고 15분 잠깐 치료를 받았을 때 금방 좋아졌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통증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얼마만큼 할 때 제 몸이 막 다시 돌아오고 좀 아픔이 느껴질까요? 사실 얼마만큼 해서 돌아온다라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얼마나 안 좋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안 좋으셨던 게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저림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 다녀오셨고 디스크 문제 있다고 하셨고. 아직 탈출은 아니지만 이전에 노동이 많이 쌓여가지고 또 불균형에 의해서 네.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주사를 2번 맞았었거든요. 네네. 디스크라는 게 이 머리 뇌에서 신경이 쭉 뒤로 내려갑니다. 이제 관이 있죠. 그럼 그 관으로 쭉 내려가는데 디스크가 터지면 디스크가 자꾸 관을 눌러요.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동그란데 관이 찌그러드니까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스크가 여러 판이 있는데 허리 쪽에서 특정 디스크가 밀려 나가게 되면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게 저림 증상이 나온다? 연구가 있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디스크 문제가 있지만 터진 것도 아니고 심하지도 않다 했는데 저림 증상이 있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제가 딱 상황을 보고 나서 이건 저림상이 다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물 틀어놓고 호스를 살짝 밟는다고 물이 안 나오나요? 잘 나가죠. 그러면 신경 전달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리를 쭉 누운 상태에서 올려보니까 저림 증상이 증가한다, 이렇게 봤을 때 무용수도 운동선수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근육이 굳으면서 재수가 없으면 신경을 눌러요. 그러면 제가 옆에 석회가 발견됐던 여기 옆 부분이 그거의 일환인 거예요? 거기 계속 지난번에 쌓였었던 거? 네, 그 석회는 근육이 있으면 힘줄이 있고요. 힘줄이 뼈로 들어가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 뼈가 당겨오는 구조죠. 근데 그 석회가 힘줄에 있었던 거예요. 자꾸 쓰면서 아니면 약해지면서 재생이 잘 안 돼서 석회화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계속 자극을 받은 거군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치료를 하는, 그리고 쉬는, 이런데 못 쉬시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당장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 근데 어깨가 아프다, 손이 저리다, 이러면 공연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야 돼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무용수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불편하신 데가 없는지, 병원 다녀보셨는지,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제한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사를 해요. 근육의 검사, 관절의 검사를 해서 무슨 기능이 떨어져서 이분이 지금 당장 무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주기적으로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나간다면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수술 없이 계속 좀 지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텀은 좀 다르지만. 네네.
근래 운동선수들이 선수로서의 생명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그중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이제 외과적인 분야로 어떻게 하면 기능이 잘 나오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유지하게 돼서 선수 생명이 길어진 거거든요. 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되게 이제 활동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운동선수처럼. 그런데 연주자분들은 뭐 환갑이 지나도 계속 연주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주자분들 보면 그 나이가 안 됐더라도 뭐 30대가 됐는데도 뭐 노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해하신대요. 자기가 연주를 30년을 했으니까. 아 근데 30대시잖아요. 사실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은 노화가 아니었는데 그쵸.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서 연주하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기능이 떨어진 걸 내비두고 계속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예술인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게 저는 되게 고맙고 예. 또 너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되게 응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해서 아르크를 세우게 되셨는지 또 예술인을 이제 타겟으로 네. 그 홍보를 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거를 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선수 트레이너라고 이제 스포츠학 분야의 한 분야로서 운동선수의 손상과 컨디셔닝을 매일같이 그 일을 미국에서 해오고 미국 면허 따고 미국에서 학위 따고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현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피아노를 쳤던 이제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회사에 있다가 목이 아파서 갔더니 엑스레이 좀 찍고 막 이러더니 지금 당장 수술을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저림 증상이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저림 증상이라는 게 저도 겪어봤지만 네. 너무 사람을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막 밤에 잠이 안 오면서 네. 이게 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제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인데 손이 저려요. 그럼 공이 딴 데로 가죠. 그럼 시합을 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시합을 하나를 진다는 건 그냥 그날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기능을 복귀시켜서 저림상 개선시켜서 지금 시합 뛸 수 있어? 없어. 이 엄청난 압박이 들어와요. 그게 엄청 마법 같아요. 말로 들으니까. 네. 그게 진짜 가능한가? 마법인데 현실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희 이 운동팀에도 다 그 팀 피지션 의사분들이 있어서 엑스레이, MRI 다 찍어요. 그리고 문제가 아닌데 왜 저리지? 이러면 저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이프 문제가 있어서 저림상이 있어서 검사를 몇 개를 해봤어요. 신경이 저림 증상의 원인이 무언가 했더니 이 근육이 굳으면서 운이 없으면 신경을 같이 누르고 잡아요. 이러면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디스크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당연히 디스크 문제는 병원 가서 수술 시술하고 전문의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가볍게 근육들을 이완시켜주고 굳은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꾸 굳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저림 증상이 그냥 없어졌어요. 지금 저처럼, 그쵸?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인들한테 좀 관심을 갖게 그렇죠. 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 네트워크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분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음악이 운동선수랑 공통점이 있다면 똑같이 실수가 없고요. 아픈데 연습 계속 해야 되고 맞아. 연주를 계속 해야 돼요. 연주자도 똑같더라고요. 다 아파요. 그런데 운동선수랑 연주자분들이 다른 게 운동선수는 강해요. 근육이 되게 튼튼하고요. 크고요. 근데 연주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방구석 체력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쵸? 연주자분들은 가벼운 운동인데 너무 오래 해요. 이 지속적인 거에서 계속 문제가 누적되는데 근골격계 근육이라는 게 사실 강하면 충분히 버티고요. 약하면 못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버티기 시작하면 굳어요. 굳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요. 근데 이 목 근육 사이로 신경이 내려가서 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굳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림 증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연주자분들이 바이올린 한다. 그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신경 지나가거든요. 이게 굳어버려서 신경을 누른다? 그럼 저림 증상이 나오는데 이 손에 신경에 저림 증상이 나와요. 저림 증상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계속 혀를 누르고 막 흔들고 비브라토를 해야 되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2~3시간 연습하고 쉬어도 됐는데 이젠 15분 연습했는데 손이 왜 이러지?
이러니까 연주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아프고 병원 가니까 쉬래요, 연주를. 못 쉬는데. 네. 특히 또 입시생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 종일 연습하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불쌍한 경우가 자세를 조금만 잘못해도 통증이 엄청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모르고 막 24시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심지어 자세를 해결해 준 다음에 이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주를 잘하게 되고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이런데 고질적인 문제는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못 썼던 그 통증의 기저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해결은 못 해주죠. 네. 의사가 아니니까 해결할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주자분들이 병원에 정말 많이 가세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연주자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 수업 때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형외과 전문의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 환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 자체를 또 말이기도 해요. 못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 연주를 쉬면 증상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는 쉬어야 되고 선수 입장에서는 쉴 수가 없이 시합을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고 시합을 나가게 할 수 있는가가 제 전공 분야 스포츠의학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세가 좋아져서 좋아졌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근육은 액틴 마요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육 글라이드 인 아웃이 되면서 근육의 장력을 조절해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을 다치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근육은 한번 다치면 상처 조직이 생기면서 이렇게 꼬여서 나와요. 내가 다시 바이올린을 잡으려고 목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 근육이 이렇게 글라이드 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돼요? 그래서 자세를 고친 다음에도 그 고질적인 아픔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자분들이 종합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뇌에 문제가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왜? 잘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지금 요새 이제 연주자분들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 문제를 검사할 때 검사기에 EMG를 꼽아놓고 편하게 누워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나와요. 그치. 집에 가서 연주하려는데 문제가 바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논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연주자분들은 검사를 할 때 악기 잡고 검사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저번에 저하고 미팅하셨을 때 연주하는 모습을 다 관찰하신다고, 직접 해보게 하신다고. 네네. 아,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누워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아니, 누워서 누우는 게 편하네.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러고 6시간을 있어야 된다니까요. 당장 해야 되는데. 네. 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졌으면 내가 뭘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 근육의 기능을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또 연구에서 나와 있는 그 근육이 굳어서 신경을 눌러서 저림 증상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그 해부학적 구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글라이딩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를 하면 갑자기 편해지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자세를 고쳐주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잘 배워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기를 만들어주는 예방 차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망가져서 온 애들은 선생님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연주자분들 케이스들이 참 여러 개인데요. 첼로 연주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비브라토가 문제래요. 평소엔 괜찮은데? 네, 정말 뭐 대학병원 큰 데까지 다 가봤고 아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뇌의 문제, 뭐 심리의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맞아. 막 병원에서 심리 문제까지 네. 권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관련된 논문을 봤어요.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 논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첼리스트가 비브라토를 할 때 어떤 근육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비브라토의 퍼포먼스에 문제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다른 손으로 비브라토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손은 이 움직임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순간 어떤 근육이 문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서 뭐래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한의원에서 검사하는 거랑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분들도 그렇게 양쪽 불균형 때문에 네. 하고 그리고 침을 넣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침도 안 넣고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을 눌러서 비브라토를 한다. 누르는 근육. 그러면 이렇게 한번 손가락을 누르시면서 팔꿈치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여기 어딘가 근육 요 안쪽으로. 그렇죠. 그죠? 근육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단 비브라토 누르는 힘이 약한 거야. 그러면 누르는 근육은 여기 있고 힘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넥을 이렇게 엄지로 잡고 누르고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지를 쓰고 있어야 돼요. 엄지를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지금 근육 단단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 엄지 근육 안쪽으로 검지의 힘줄이 지나가요. 근데 이걸 수축하면 근육이 여기서 짧아졌잖아요. 그러면 힘줄을 쫙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탁 오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을 연주자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근관절, 카팔 터널에서 정말 많은 힘줄이 지나가요. 일반인들은 그냥 같이 쓰면 되잖아요. 연주자분들은 그렇죠. 다양하게 써야 돼요. 맞아요. 같이 쓰면 힘줄이 다 당기면 되는데 맞아요. 연주자분들은 이 손목에 있는 힘줄이 다 제각각으로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이 연주를 많이 하면 힘줄끼리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상이 발생하죠. 그럼 연주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도 되게 비슷하네요. 여기 안 속 근육을 벌려서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엄청 네. 얘기하거든요. 네. 신기하다, 진짜. 그런데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요. 손목의 구조가 서로 긁히는 걸 막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건초. 맞아. 많은 분들이 건초염으로 네. 고생 중이시죠. 맞아요. 힘줄이 지나가는 터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따로 힘줄이 움직여도 힘줄끼리 부비질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런 데서. 그러면 터널이 잘 따로 뚫려 있으니까 잘 통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하고 터널에 기차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이 수축하면 힘줄이 탁 나와서 뼈가 탁 와줘야 되는데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비브라토를 할 때 힘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만들어주고 손가락 근육을 살살 운동을 하니까 갑자기 힘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운동으로 그게 해결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주자분이랑 저랑 둘이서 동시에 오! 갑자기 손가락에 힘이 들어오니까 둘이서 놀란 거예요. 네. 그런 게 또 회복이 될 수가 있군요.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병원에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땐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먼저 찾아주심으로 인해서 그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한 연주자분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에 뚝 한 거예요. 극상근이 부분 파열이 왔던 거예요. 연주 중에요? 공연 중에요. 연습도 어떡하죠? 아니에요. 예당에서 어떡해, 어떡해요. 진짜. 근데 제가 그 비디오를 봤거든요. 네. 저는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리가 잘못다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연주자분들 다rum을 보다 여기네. 다 거기 앉아 계신 모든 연주자는 다 느꼈을 거예요. 왜 저러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끝내야 된다. 포기했어, 그냥 일단 그럼 아픔을 몸을 꾹 참고. 포기하고 공연은 끝낸다. 끝내야겠다. 이게 모든 연주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너무 이해되는 마인드죠. 네. 저를 보러 다 오셨는데, 그쵸? 거기서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우리는 현이 끊어져도 무조건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극상근이 부분 파열이 온 거예요. 극상근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점 악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미리 봤었으면 이걸 자꾸 회복시켜서 사실 위험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해부학적 구조가 이거예요. 극상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올릴 때 팔을 항상 극상근을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팔을 올리고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견갑거근을 써요. 그러면 견갑거근을 쓰고 극상근을 써요. 이 근육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연결 근육이 피로가 회복이 안 됐고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깨받침이라는 게 발명이 된 건데 네. 그 어깨받침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네. 장식으로만 달고 있는 분들이 진짜 90% 이상이에요. 아. 제가 또 그거 고쳐주는 선생인데 와서 보면 막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달고만 있고 예. 도움을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냥 엄청 근육이 혹사당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한창 그 다리 저림 때문에 막 네. 정형외과 찾아보고 이럴 때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혜진 그 모델이 목이 아파가지고 막 정형외과를 찾아다니는 그런 영상이 떴어요. 아, 예. 모델도 저렇게 아프구나 싶은 게 네. 진짜 그냥 고질병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결국엔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까 네. 생활 습관 고치고 체조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이 해결책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그냥 우리 음악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말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모르모트로 저희 비서님을 데려왔거든요. 예. 제 비서님도 바이올린을 원래 하시는 분이시고 네네. 네, 저희 구독자 출신이신데 네. 저는 지금 통증 있는 부위가 15분 만에
사라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갑니까? 네. 없어서 새로운 몰보트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네. 그럼 한번 진단해 주시면서 어떻게 네. 운동할 수 있는지 또 가르쳐 주세요. 벌써 왔죠? 아파 어떡해. 네. 이렇게 확 당기는 거 느끼세요 지금? 이거 뭐 삼중주인데? 연주하듯이 손가락을 써보시겠어요? 그죠? 여기 지금 근육 계속 숙되는 거 보이죠? 이 사이로 신경 싹 내려가요. 근데 계속 연습만 하고 근육의 컨디션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굳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경이 가동이 잘 되는 간단한 운동들.